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준을 사랑하는 필리핀 어머니의 70세 생신을 위해 아들이 어머니에게 선물한 생일 선물입니다. 어머니는 코로나 봉쇄가 시작되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 박서준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다며 박서준을 직접 만났을 때를 대비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11월 1일부터 투자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을 허용했으며 외국으로 나가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코로나 음성 결과를 면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국경을 개방하는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입출국이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해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젯밤 다바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PCR 음성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개인 제트기로 다바오 도착 후 대기 중인 헬기로 집으로 이동한 후 10월 18일 음성 PCR 검사를 제출했습니다. 사라 시장은 대통령의 안전 프로토콜 준수는 시민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이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주 공식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 다바오에서 기관 간 태스크포스 주간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다음 주 만성절을 다바오에서 보낼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흥 전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23일 투자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11월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개정된 옴니버스 투자 규정에 따른 특별 비자 이민 비자 소지자, 법무부가 발급한 47A 비자,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또는 수빅 자유구역관리청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를 가진 외국인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해리로코 대변인은 입국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비자와 사전 검역시설 예약과 함께 최대 필리핀 이민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궁은 12월 둘째 주 이전에 4조 5천억 페소의 2021년 예산안이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리로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언론 브리핑에서 로코 대변인의 의회가 대통령이 예산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예산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하원은 2021년 일반 세출 법안에 대해 찬성 267표, 반대 6표로 승인했습니다. 벨라스코 하원 의장은 승인한 예산안을 11월 5일 전송할 예정이었으나 상원과 협의하여 10월 28일까지 송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동성애자에 대한 결합을 인정하는 법에 찬성한다는 성명 발표 후 필리핀 대통령궁은 동성애자에 대한 결혼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보수적인 가톨릭 지도자들은 더 이상 논쟁을 종식시키고 민사조합법 통과에 대한 반대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가톨릭 성직자들은 교황이 동성애자를 지지한다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르소곤의 명예 주교인 아르투로 바스테스는 교황의 성명은 신성한 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퓨처 리서치에서 진행된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되는가라는 묻는 조사에서 필리핀은 무려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도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고 지난 2017년 다바오시에서 열린 성소수자 행사에 참석해 밝힌 바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크리스마스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GCQ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MGCQ로 전환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할 것이기 때문에 GCQ를 연장하자는 메트로 마닐라 시장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GCQ 하에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 대한 참석 인원을 최대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의 결의안 80에 따르면 종교교단은 제출된 프로토콜과 최소 공중보건기준, 특히 안면 마스크의 의무적 착용 및 구내에서 손위생 필수품의 즉각적인 가용성과 같은 사회적 거리 측정 및 비약물적 개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앙카스 및
조이라이더의 운영을 승인했습니다. 오토바이 택시는 기차, 버스 및 지프니의 좌석수 제한을 고려할 때 대체 교통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오토바이 택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승객과 운전자 사이에 보호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육상 교통 프랜차이즈 및 규제위원회는 10월 25일부터 메트로 마닐라의 전통적인 공공교통수단인 지프니와 UV 익스프레스에 대한 운행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위원회는 총 30개 노선의 1704대의 지프니와 22개 노선의 1064대의 UV 익스프레스가 운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운행되는 공공교통수단은 보건규칙 및 운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교통부는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필리핀의 의료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출이 40% 감소했으며 약 60만 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구매국가의 아시아 의료 수출국 수입은 2020년 상반기에 소비자 수요 감소, 정부 폐쇄 조치, 의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중단으로 인해 최대 70%까지 감소했습니다. 최신 ILO 데이터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19년에 약 6,500만 명의 의료 부분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 세계 모든 의료 근로자의 75%를 차지합니다. 필리핀 국가수사국 NBI는 중국인 입국과 관련 뇌물을 받은 이민국의 직원들에 대한 재산을 조사해 임금과 재산에 대한 분리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뇌물과 관련된 이민국 직원들은 스포츠카와 고급 차량을 비롯한 SUV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매월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급이 32,000페소 이상인 공무원의 자산이 2,790만 페소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14,000페소의 경비원은 무려 1천만 페소의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포구 산업이 시작하기 전에는 한 공무원은 2015년에 390만 페소의 자산이었으나 포구 산업이 화랑을 보이기 시작한 해에는 자산이 1,200만 페소로 증가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인 이그나시오 이민국 직원은 이민국은 공무원 재산 신고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차명의 자산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빅 지역의 포구 회사가 고용한 중국 노동자의 약 85%가 지난 3월 이후 수빅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구 기업에 고용된 중국인 노동자는 4개월 전 1,500명에서 현재 500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추가로 더 감소할 것이라고 수빅베이청이 예상했습니다. 수빅 지역에 위치한 4개의 포구 회사 중 한 곳은 22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후 6월에 368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귀국시켰습니다. 현재 수빅에는 3곳의 포구 회사가 있으나 대부분 인력을 3분의 1로 축소,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관광부 산하 필리핀 은퇴청이 청문회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후 외국인에 대한 은퇴비자 연령 조건을 재평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은퇴비자에 대한 신청 및 진행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젊은 중국인에 대한 은퇴비자의 발급에 대해 추궁을 받은 은퇴청은 은퇴비자에 대한 연령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은퇴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비자 소지자 36,862명 약 52.6%는 수도권에 거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20일 현재 필리핀 노동고용부의 자료에 따르면 코비드19에 감염된 9,402명의 OFW 중 864명이 사망했으며 49만 6,435명의 OFW가 글로벌 경제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26만 575명이 고국으로 송환되었으나 아직도 13만 1,047명이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해외 고용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68만 2천 명의 OFW가 출국했으며 이 중 44만 명은 육상 근로자이고 24만 1,000명은 해상 근로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2만 명에 비해 60% 감소한 수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을 잃은 OFW에 대해 일회성으로 200달러씩의 총 30만 2,198명에 지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필리핀 해외 근로자 복지청은 필리핀 적십자사의 검사 중단으로 인해
해외에서 귀국하는 OFW의 검사가 17개 정부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OFW의 면봉 검사에 대한 검사는 필헬스가 지원하고 있으며 OFW에 대해서 무료 검사 외에도 무료 교통편과 격리된 호텔에 무료 숙박시설이 제공됩니다. 복지청에 따르면 호텔 격리시설은 약 6,500개가 있으며 10월 이후 많은 OFW가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호텔 체류를 포함해 도착하는 OFW에게는 15,000에서 16,000페소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복지청이 밝혔습니다. 마닐라 시는 23일 2021년 블랙 나자렌 축제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1월 9일 수백만 명의 블랙 나자렌 신자들이 검은 예수상과 함께 뀌아뽀 성당까지 이동하는 행사로 올 1월에는 약 330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16시간 동안 행진에 참여했으며 최소 25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신자들은 며칠 전부터 성당 근처에서 노숙까지 하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노력하며 예수상을 문지른 천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의 위안으로 삼기도 합니다. 필리핀 경찰청은 봉쇄가 시작된 이후 오토바이 관련 범죄가 57%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8월 10일부터 2020년 3월 16일까지 오토바이 범죄는 1864건이 발생했으며 3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784건이 발생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이 오토바이 순찰대를 강화하여 오토바이 범죄를 단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어제 50대의 순찰대가 출범했습니다. 필리핀은 어제 1664명 추가 확진자 발생에 이어 오늘 1923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36만 5,79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5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다바오 99명, 까비떼 94명, 네그로스 오시덴탈 89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경증 환자는 83.6%이며 무증상 환자는 11.3%입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91%로 1,745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권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25%로 425명, 깔라바라존 302명, 서부 비사야 209명이 14일 이내 확진자였습니다. 해외 근로자 14명이 발생했으며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1명이었습니다. 어제 14일 이내 확진자는 1,526명이었습니다. 어제 38명의 사망자에 이어 오늘 132명이 추가로 사망해 사망자가 6,91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사망자는 47명이 발생했으며 전체 132명의 사망자 중 7월 14명, 8월 9명, 9월 30명, 10월 사망자는 76명이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424명으로 총 31만 2,691명이 회복하였으며 회복률은 85.4%입니다. 오늘 검사를 받은 건수는 33,563건으로 총 424만 9,16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율은 5.7%였으며 총 실험실 150개 중 자료를 제출한 곳은 137곳이었습니다. 산미겔 코퍼레이션 SMC는 무료 RFID 스티커 발급 기한을 수요 급증으로 인해 11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2일까지 통행료 플라자의 모든 차선은 정부의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여 전자통행료 진수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심한 연구와 심의 끝에 특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양 때문에 자동 수입 RFID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많은 운전자들을 고려하여 마감일을 11월 30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MC는 11월 30일 이후 기한 연장은 없으며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전자는 체포되어 소환장을 발부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48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7원 64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29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북동계절풍 또는 아미안의 시즌으로 전환함에 따라 남서계절풍 또는 하바갓 시즌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남서계절풍에 상당한
약화가 발생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라니냐가 진행됨에 따라 취약 지역에 홍수 또는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남동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이 이번 주말까지 필리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상륙이 예상되는 비콜 지역에는 적색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태풍으로 발전되면 퀸타로 명명될 예정입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9분, 일몰은 5시 31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